네, 그럼 두 번째 페이지 지각하러 가야 되는데요. 가기 전에 제가 첫 번째 페이지의 구성에서 몇 가지 좀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색깔의 진하기로 뭔가 값의 크기를 표현하는 것, 뭐 열지도나 히트맵, 그리고 이런 왼쪽에 보이시는 트리맵이라든가 막대 그래프에서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색깔 같은 것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란색 색깔을 써도 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 조합을 지정하셔서 작업하는 것 가능하고요. 지금 X축의 연령대가 숫자로 들어와 있어서 막대가 좀 가늘게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것 유형을 바꾸는 작업 한 적이 있었죠. 분석의 데이터로 가셔서 연령대를 선택하시고 다음으로 컬럼 분류해서 범주 유형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연령대가 범주 분류로 이동되는 것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다음 다시 그래프에서 연령대 클릭하시고 똑같은 컬럼이긴 하지만 연령대를 한 번 더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그리는 일반적인 막대 그래프로 바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두고요. 우리 새로운 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페이지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제가 아까 보여드리면서 상병 코드 테이블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X를 눌러서 닫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선 그래프입니다. 선 그래프를 추가할 텐데요. 지각화 유형에서 선 그래프 선택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 그래프를 작성하게 되면 데이터에 있는 날짜 혹은 날짜 시간 컬럼이 자동으로 X축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금 진료 일자가 X축에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 내역 데이터는 2021년 한 해 동안의 진료 내역을 담고 있기 때문에 2021년 한 해를 12개 월로 나눠서 선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료 일자에서 월 단위도 괜찮지만 우리가 작은 화살표를 클릭해서 주 단위를 설정해서 52개 혹은 53개 주차별로 진료와 관련된 항목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주차별로 흐름을 보면 지금 본인 부담률의 합계긴 하지만요. 네, 이런 특정한 부분에서 숫자가 확 꺾이는 패턴들을 볼 수 있죠. 되게 일반적으로 명절, 설 연휴나 추석 연휴 때 이런 패턴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정의한 상세 요건 상에서요. X축은 진료 일자에 주 단위로 설정하는 것 잘 되었고요. Y축은 진료 건수, 행 카운트로 바꿔야 합니다. Y축을 선택하신 다음에 가장 첫 번째에 있는 행 카운트를 선택하시면 여전히 그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보이고요. 첫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1년의 첫 번째 주다 보니까 나머지 주차들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이 다 들어가 있는데 경계에 있다 보니까 7일이 아닌 주라서 진료 건수가 좀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요, 우리 추가로 색 지정 컬럼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른쪽 위에 선 지정 기준도 있고 색 지정 기준도 있는데요. 선 지정 기준을 여러분 예를 들면 진료 과목 명으로 선택을 해보시면 선들이 나눠져서 그리긴 하는데 색깔 구분은 안 되는 것 볼 수 있죠. 제거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진료 과목 명별로 그래프를 따로 그리고 그러니까 선 그래프를 별도로 그리고 색깔도 다르게 해야 눈에 잘 보이니까요. 굳이 두 번 작업할 거 없이 색 지정 기준에서 진료 과목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진료 과목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한 선 그래프들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진료 과목명들이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그래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알고리즘 중에서 라인 유사성 알고리즘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넷과가 있습니다. 직접 선 그래프를 클릭하셔서 마킹하셔도 되고요. 혹은 오른쪽에 있는 목록에서 넷과를 선택하셔도 마킹이
되죠. 그래서 이 내과와 가장 진료 건수 패턴이 비슷한 다른 진료 과목을 한번 선택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모든 진료 과목들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왼쪽에 작성 막대에서 분석 도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라인 유사성을 선택을 하면 라인 유사성 새로운 걸 만들 수 있고요. 상관관계 유사성으로 거리를 측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과를 보시면 행 카운트, 진료 건수가 매우 높은 걸 볼 수 있죠. 만약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상관관계 유사성이 아니라 유클리드 거리를 가지고 거리 측정을 하게 되면요. 내과의 바로 아래에 있는 직선이 가장 가깝고 그 밑에 있는 직선 순으로 거리, 유사도가 측정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의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어떤 패턴이죠. 증감의 패턴이 비슷한 과목을 찾기 위해서 상관관계 유사성을 활용을 하고요. 지금 마크된 내과를 기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보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데이터가 바뀌는 것이지 그래프에서는 따로 바뀌는 것은 없죠.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새로운 페이지에서 테이블 시각화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오른쪽에 측정된 라인 유사성 보이고요. 그리고 라인 유사성에 랭크도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닫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필터를 추가할 수 있고요. 필터의 가장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측정된 라인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라인 유사성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거나 혹은 라인 유사성의 랭크, 순위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보시면 내과와 가장 닮은 패턴을 보여주는 과목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낙 내과의 진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과목들이 자세히는 안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른 중간에 있던 진료 과목들보다 내과와 닮은 과목들이 한 페이지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필터는 나중에 작업할 시각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필터에서 새로 고침, 리셋 버튼을 눌러서 원래대로 전부 다 선택한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선 그래프를 진료 과목 명별로 구분해서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히트맵, 열지도를 추가할 텐데요. 요건상 왼쪽 아래에 들어올 히트맵은 지금 그린 선 그래프의 상세 정보 시각화로 만들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요. 상세 정보 시각화 만들기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 히트맵, 열지도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상세 정보 시각화이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선 그래프에서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래프는 그려지지 않습니다. 위에서 아무 것이나 괜찮으니까 하나나 뭐 여러 개의 선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히트맵도 X축, Y축, 그리고 어떤 값을 기준으로 히트맵 색깔을 지정을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다 정의를 해놨죠. 그래서 컬럼 연령대를 X축, 성별을 Y축으로 지정하자라고 해놨는데요.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공한 그래프의 캡처를 봤을 때는요. 여기 위쪽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선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에 해당하겠죠. 네, 위쪽에 있는 진료 과목명 대신에 연령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령대별로 칸들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왼쪽 Y축으로 오셔서 이번엔 행을 나눠 볼 텐데요. 성별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별은요. 앞선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원래 1, 2로 들어와 있던 것을 남자와 여자로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값대로 그래프에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열지도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어떤 값을 기준으로 채울지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급여 비용 총액의 합계를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행 카운트가 들어와 있는데요. 선택하고
급여 비용 총액을 선택하시면 집계값은 썸으로 잘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럼 이렇게 히트맵을 한번 그려봤고요. 히트맵의 경우에 색상 조합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주가 데이터를 생각을 해보면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색깔, 두 가지 색깔을 써서 오르고 내림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급여비 총액, 금액의 합계나 금액의 평균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은 연하게, 가장 큰 것은 진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예를 들면 최소값을요, 분홍색으로 설정하고 최대값을 진한 빨간색으로 설정을 하고요. 평균은 중간 정도의 색깔로 지정하시면 무난하게 빨간색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다른 색깔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또 다른 색깔 조합으로 직접 지정해서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히트맵까지 한번 만들어 봤고요. 마지막은 막대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상세 정보 시각화는 아니고요. 시각화 유형에서 막대 그래프를 선택해서 별도로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럼 역시 페이지 구성 화면과 다르게 막대 그래프가 오른쪽 위에 들어가는데요. 막대 그래프의 그 그래프 이름 부분 클릭하셔서 그래프 제목 부분을 클릭하셔서 끌어다가 아래쪽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럼 이 막대 그래프는 우리가 위에서 어떤 영역을 선택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존재하게 되는데요. 일단 Y축을 먼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상세 요건상 Y축은 사용자 지정 표현식을 활용하자라고 했는데요. 지금 행 카운트가 들어와 있는 부분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특정한 컬럼들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집계값을 어떻게 계산할지 합계나 평균 같은 함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을 보시면 사용자 지정 표현식 부분에 급여비 총액이라고 하는 컬럼에 합계를 구한다라고 하는 수식이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꿔서 수식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건에 정의해 놓은 것은요. 본인 부담금의 합계를 계산하고 진료비 총액의 합계로 나눠서 본인 부담률을 따로 계산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처음부터 한번 해보면요. sum이라는 함수를 입력을 하고 대괄호를 넣어서 먼저 분자입니다. 본인 부담금의 합계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뒤에서 나누기 한 다음에 역시 sum 함수를 쓰고요. 대괄호를 입력을 하고 진료비 총액을, 급여비 총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어떤 숫자가 하나 계산이 될 텐데요. 오른쪽에 있는 적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표시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본인 부담률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바깥으로 나와 보시면 막대 그래프에서 Y축이 우리가 지정한 수식을 활용해서 본인 부담률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X축을 보시면 범주 유형의 컬럼이 들어와 있죠. 성별이 들어와 있는데 역시 요건상 컬럼 이름으로 설정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따로 그룹을 나누지 않고 전체에서의 본인 부담률이 계산됩니다. 전체에서의 본인 부담률을 한번 보시면 약 30%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막대 그래프는요. 전체에서의 본인 부담률과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마킹이나 아니면 오른쪽에서 필터를 적용했을 때 본인 부담률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추가한 것인데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속성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 하위 집합, 서브셋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을 할 텐데요. 먼저 모든 데이터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필터링, 그런 다음 또 추가를 해서 마킹을 하나 추가해 줄 텐데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마킹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파파이어의 분석 파일은 페이지로 구분되긴 하지만 페이지들을 묶어서 하나로 저장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마킹이라고 하는 게 앞 페이지에 있는 그래프의 마킹일지, 뒷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선 그래프의 마킹일지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선 그래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속성으로 가보시면 데이터 부분에서 이 선 그래프의 마킹은 파란색이다 라고 하는 것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트리 맵의 마킹도 파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럼 이 두 마킹은 같이 연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서도 속성으로 가서요. 하위 집합을 보겠죠. 추가를 해서 마킹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때 2번 마킹이 아니라 위에 선 그래프에 걸려 있는 첫 번째 마킹, 파란색 마킹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잘 설정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필터를 리셋을 하겠습니다. 전체 필터가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을 거고요. 마킹도 해제하기 위해서 아무 빈 영역을 클릭을 해보면요. 지금 오른쪽 아래 막대 그래프에서 모든 데이터에서의 값과 필터링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터링에서의 값이 똑같은 걸 볼 수 있고요. 따로 마킹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마킹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남자만 보겠다라고 해서 오른쪽에 필터에서 남자만 선택을 해보면요, 그래프도 업데이트되고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에서 현재 필터링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본인 부담률을 따로 계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위에 있는 선 그래프로 가서요, 선 그래프에서 일부 영역을 선택해서 마킹을 해보면 왼쪽 아래에 있는 열지도에서 그래프가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역시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막대 그래프에서 모든 데이터에서의 본인 부담률과 현재 필터링에서의 본인 부담률, 그리고 필터링과 마킹이 다 적용되어 있는 이 일부 관측치, 일부 행으로 계산한 본인 부담률의 차이를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설정한 요건에 따라서 여러분이 두 개의 페이지에서 직접 시각화를 한번 만들어 보셨는데요. 사실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은 이제 본인의 목적, 그리고 우리 팀과 조직의 목적에 따라서 내용과 구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이 아니라 남이 설정한 조건이라서 더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본인의 대시보드를 구성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듯이 요건들을 텍스트로 정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을 열어서 파워포인트에 네모난 화면에서 어떤 영역에 어떤 그래프가 들어오고 또 그래프들이 어떻게 서로 반응하고 어떤 정보를 보여줄지 또 색깔 같은 것들은 어떻게 설정할지 요건을 먼저 정의하신 다음에 그걸 그대로 스파파이어로 가서 하나씩 하나씩 구현하시는 방법을 쓰시면 어떤 그래프를 그리시든 어떤 대시보드를 만드시건 해볼 수 있을 겁니다.